오늘 그렇다면 크립토 마켓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의 시가총액은 전날 대비해서 0.7%가량 밀렸고요. 그리고 그래도 거래량은 26%가량 올라온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탐지수 계속해서 비슷한 흐름을 그려내고 있죠. 살펴보신다면 계속해서 중립 구간, 50점 구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그리고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26점가량을 차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도미넌스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 사실상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추세를 그려내고 있어요. 저희가 이 시장의 점유율을 도미넌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알트코인 불장이 오려면 이 도미넌스가 급격한 하락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도미넌스 차트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 유입량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그리고 6월 10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유입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7월 2일 1일 딱 하루만 유출세로 가미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비트코인 ETF가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격적인 면에서는 횡보를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기관들의 ETF 자금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위 종목들 내에서도 계속해서 사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뭐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뭐 일명 김치 코인들만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알트 불장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저희가 21년도 불장이나 뭐 이럴 때 마지막 피날레가 김치 코인들의 급상승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뭐 비트코인 내에서 계속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오늘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들도 펼쳐나가 주실 예정일까요? 네, 저희가 오늘 또 이슈라든지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있었던 이슈였죠. 비트코인의 시간 여행자가 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시간 여행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비트코인이 저희가 14년 전에 1달러일 때 1점 몇 네. 달러일 때 약 1,000원일 때 비트코인을 1만 개를 구매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14년 만에 묵혀있던 이 물량을 비트코인 수익률이 540만 %를 찍었고요. 그 금액이 12조 가량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계좌가 처음으로 주소를 이동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동이 됐는지 모르지만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그 계좌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동결이 되고 있었던 이 계좌가 움직인다고 하니까 네. 좀 무섭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14년 전에 1달러일 때 그만큼 대량을 구입했다고 하니까 네. 또 부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뭐 가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비트코인의 주인이 사토시 나카모토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그러고 나왔어요. 있어요. 이게 초기 지갑의 이동 패턴 시기라든지 뭐 소유한 주소가 굉장히 비슷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설이 첫 번째로는 사토시 나카모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네네. 만약에 이 가설이 맞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정말 비트코인 생태계를 흔들 수 있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긴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이 있습니다. 예로 들면은 뭐 사토시의 사망과 함께 스위치가 작동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망을 할 때 예로 들면은 특정 조건에 따라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일종의 뭐 데드맨 스위치를 발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뭐 사후에 개인 키를 공개를 하거나 뭐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소각하거나 아니면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시장이 술렁거리겠는데요. 이게 뭐를 대체 의미하고 있고 이 움직임은 대체 뭔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존버에 성공한 초창기 투자자다. 뭐 고액 자산가가 단순히 뭐 장기 보유의 지갑이 원래부터 자산적인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좀 미리 생각을 할 만한 그런 고액 투자자가 14년 전에 비트코인이 1달러일 때
1억 8천만 원을 샀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당시에 100조가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비트코인에게 1억 8천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계좌가 그쵸. 있을까? 진짜 정말 그 시간 여행자가 아니고서야 그래서 내릴 수 없는 그 결정. 짤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 송중기 드라마 나왔던 시간 어떤 거죠? 여행했던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아, 바바리 그 몇 개고 에. 그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음. 개인 사정으로 세 번째 후보는 개인 사정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뭐 개인 키를 분실한 채 14년 만에 찾았다. 그리고 아니면 이게 뭐 그 지갑의 주인이 뭐 혐의라든지 장기 구속 상태로 있다가 우리가 원하는 뭐 6개월 뒤에 뭐 식물 인간 상태로 뜬다, 눈을 뜬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 주소 같은 경우에는 출소 이후에 사건 종결 이후에 이 지갑의 주소를 찾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양자 컴퓨터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제3자가 해킹으로 탈취를 했고 그리고 비트코인 이동이 뭐 지갑 소유자와는 무관하게 제3자에 의해서 무단으로 탈취돼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고성능 양자 컴퓨터 기술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8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풀릴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투자자들이 나름대로 또 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물량이 그동안 우리가 뭐 락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실된 소유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시장에서는 긴장을 해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